우리 뭐 좀 지저분한 얘기 한 김에 똥 검사 일파만파입니다. 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법사위에서 지지를 했는데 똥 검사를 이제 무대 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완전히 낯선 얘기는 아니었고 이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는 들은 적이 있는데 똥을 묻혔다 그 얘기까지는 들으신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당사자가 누구고 정말일까? 이 정도였지.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네.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성윤 의원이 이제 검찰에 쭉 있었던 분이니까 본인이 재직하던 때잖아요. 2019년 그렇죠. 일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충격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하시다고 여기는 게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늘 안타깝다고 좀 말씀을 드린 게 검사들을 그냥 우리가 그 살면서 만나는 일반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 특유의 어떤 경직된 모습이나 조금 이렇게 답답하거나 고루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자리에 가면 자기의 어떤 이 직급을 과시하려고 하는 뭐 이런 조금 이제 안 좋은 성향을 보이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의원들 중에서도 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실제 지금 윤석열, 뭐 한동훈, 뭐 다른 또 검찰 출신, 뭐 김도, 유상범, 정점식, 김웅 뭐 하는 것들을 쭉 보시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하고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겠는가. 그건 아니겠죠. 법대를 다니고 고시를 준비하고 검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추켜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너는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했으니 훌륭한 검사가 돼서 앞으로 피의자한테 호통치고 수틀리면은 그 거짓말로 해서 속여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식하면은 부하들 때리고 똥 싸서 바르고 그다음에 무슨 기회가 될 때마다 힘 있는 사람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줄대서 나중에 변호사를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죠. 아니면 한동훈도 안 그랬을 거예요. 지네 집에 가가지고는 그러면 저기 처자식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 가정을 지키고 너네들을 행복하게 기르기 위해서 그 가진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굴종하고 약한 사람한테 군림하는 멋진 검사의 모습으로 그 수틀리면 똥도 바르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떳떳이 할 수 있을까요? 특활비로 그 술하고 안주를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빠는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 한 번 먹으면 한 400만 원 정도 먹는다. 그것도 서초구에서 50m 거리에 있는 성남시 청계동에 뭐 백반 한 번 먹어도 뭐 49만 원 뭐 이렇게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공직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 생각하기도 사실 어려운 행태란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 결국은 이거는 어떤 개인의 저열한 품성 이런 걸로 돌리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 이거는 이제 조직 문화의 문제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권한, 그다음에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권력의 남용, 또 그 권력의 남용 속에서 그 권력을 지향하고 욕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느끼는 그 열망, 나도 저기 가서 저렇게 행세해야지. 그다음에 지금은 내가 회식 자리에서 배를 얻어맞지만 내가 다시 저 자리에 가면 난 때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그 조직 문화와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화재 현장에 나타나서 여당의 대표격인 사람을 만나는데 그 눈발에서 90도로 절을 하는 이승만 때도 박정희 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이가 그때 90도로 고개 숙이면서 다음엔 내가 저 인사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숙이지만 너는 얼마 안 남았고 난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또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진출해 있고 여당과 정부를 주무르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너무 끔찍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이번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인간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동료 검사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이 새끼. 아니 이제 절대 바깥에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일단 저기 입을 닫는 게 입단속하는 게 중요했을 거고. 그다음에 모르긴 해도 아마 거기 이제 수사관을 또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아마 총동원 돼가지고 수사들한테 또 그 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하면서 많이 또 달랬을 거예요. 절대 이게 일부러 알려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조직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혹시라도 배신을 해서 저기 이 주류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가혹한 보복이나 응징이 따르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인지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이게 그냥 대나무 숲 정도 흘러나왔던 얘기가 이제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가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으로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김도읍 씨가 앉아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그 질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있습니까? 아마 질의 시작하고 10초 만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상현은 뭐합니까 지금? 이거부터 하고 이제 무슨 저기 여당 의원이라는 자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무슨 뭐 자리를 나가버리고 뭐 이런 짓을 하면서 회의를 방해를 했을 텐데 지금 법사위를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맞습니다.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급한 하위 문화가 어떻게 그 현실이 어떤 현상이 진실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이미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아직도 못 보신 게 있다. 이성윤의 엑스파일이 굉장히 많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아니 왜 똥을 바르지? 왜 똥을 그 민원실에다가 싸지? 똥을 둔다와 똥을 싼다가 있는데 똥을 둔다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똥을 싸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흘린다든지 아예 그냥 아주 파행적으로 몰상식적으로 이제 배설을 할 때 똥을 싼다라고 그러는데 똥을 싼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저는 봐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검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고 그 권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에 대한 시선이나 이게 달라지고 그것이 나중에 어찌 보면 그 수익과도 직결되고 그런 조직이 또 굉장히 상명하복 체계가 철저해가지고 타이트하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외부의 평가는 또 자기가 그 조직 안에서 느끼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 내부에서는 자세히 몰라.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껐덕거리고 행세를 하는데 들어오면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 초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 막 갔을 때 막 그 소위 달고 임관한 소대장이 오면 모든 사람이 무시하거든요. 그냥 이등병보다도 더 무시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병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사들도 그러고 부사관도 그러고 뭐 고참 장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루를 무사히 넘기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무기한이 정해져 있는 군인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서 인격이 왜곡된단 말입니다. 그게 자꾸 반복되게 되면. 근데 여기는 복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오래 있고 싶어하고 지 스스로는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고 나는 당연히 장군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아직 중인데 저게 지금 잘 나가는 대령이 있는데 내일 모레 저게 장군 진급을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뭘 봐도 나보다 나은 게 없어.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 있고 나는 지금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망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검찰 조직의 특징이 법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이 사적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반말을 합니다. 반말. 야, 이리 와봐. 그 똑바로 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배가 안겨주는 이 사랑이야 하면서 이렇게 줄 세워놓고 따귀를 때린다거나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그 자괴감이나 또 네. 억눌린 분노 같은 게 있고 복수심과 수치심이 또 함께 네. 공존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수십 년을 지켜봐 온 후배들의 경우에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가 어느 스타일의 애고 어느 정도의 성격을 가진 애고 어느 정도의 악성과 선함을 가진 애라는 걸 제가 대충 알 거 아닙니까? 네. 그 나중에 검사로서 했던 행동이나 조직 안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조금 더 발현되고 어떤 상황에 가면 이게 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한 몸에 있는 거예요. 지킬 앤 하이드처럼. 이중인격. 그거를 제가 발견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지금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이제야 안 거예요. 제가 얘들이 저런 애들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술을 마시면 자기 욕망을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조용하고 순진해 보이고 이렇게 선배만 만나면 각듯이 이렇게 하던 애가 술자리에 갑자기 막 술이 취해가지고 야, 무조건 총장 될 거야. 야, 난 무조건 검찰총장이야. 너네들 나중에 변호사 할 때 두고 봐. 막 이런 얘기를 해. 이게 이제 탈이 나가지고 검사 생활을 오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신혼집에 저기 그 집들이 가거나 이럴 때 꼭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 무슨 냉장고를 열고 소변을 봤다거나 뭐 옷장 열고 소변을 봤다거나 이런 일화가 꼭 있습니다. 근데 난 똥 발랐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이 억눌린 정의감, 억눌린 인격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서는 탈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조직 안에서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가식일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굉장히 지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정의로운 것처럼 행세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도 안 겸손한테 겸손한 척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정신적으로 그게 멍들 수밖에 없죠. 어딘가 언젠가는 한번 이게 폭발할 기회를 자꾸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후배 검사를 때린다거나, 그 다음에 뭐 집에 가가지고 뭐 와이프를 두둑에 팬다거나, 그 다음에 그 술집 가가지고 막 그렇게 주사를 부리면서 추태를 부린다거나 이런 걸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뭐 동료 여검사나 뭐 혹은 뭐 그렇죠. 그렇지 않은 성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추행을 하기도 하고.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성추행이라는 거는 단순한 어떤 성적 욕망의 발현이라도 권력을 확인하는 거. 자신의 존재나 권력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 조금 이렇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왜 그냥 바닥에다가 설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왜 벽에다가 그걸 바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누가 나를 처벌하고 누가 나를 건드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 박 검사가 카톡에다가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로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미원분들한테 돈 줘가지고 이제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 이제 검찰에 있다 보면은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볼 기회가 남들보다 많단 말이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은 내 필요에 의해서 범죄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이게 더러운 존재들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더러운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네 조직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딱 폼잡고 껐덕거리는 모습들이 이제 그 경직된 권력기관일수록 그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별 3개 4개씩 달고 앉아있으면 근사해 보이지만 그거 앉혀놓고 무슨 철학이나 인생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인식 수준이 딱 중학교 3학년 정도에 그냥 멈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허다하게. 우리가 이제 법조 출신으로 또 뭐 예를 들면 최재형 씨 같은 분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뭐 감사원장 나와서 본인이 세상에 알린 게 뭐였습니까? 나는 식구들 다 모아놓고 식사하면서
국회에 대한 맹세하고 애국가 부른다 사전까지 이런 거 자랑했잖아요. 가족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